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조부터 24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하는데 처음에 17조에 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사. 그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사를 개시하는 거예요. 수사의 개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수사의 개시 전 단계가 내사라는 소리죠. 그래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사를 개시하고 내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 개시하지 말고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개시하지 말고 내사를 종결하라.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은 범죄 인지를 한다. 이런 범죄 인지서를 작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익명이나 가공인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 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정, 탄원,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 탄원인,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그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소관을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 탄원인,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내사, 이게 내사가 딱 나오니까 이게 수사 과정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지 좀 궁금할 수도 있죠. 이 표는 수사의 일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검찰청에 송치하면 수사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 수사 단계의 흐름이 어떤지 계략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계략적으로 해서 여기 제가 먼저 시간에 사건은 고소, 피해자가 처벌 의사 표시하는 거, 고발 제3자가 의사 표시하는 거, 인지, 수사관이 스스로 하는 거, 이것을 범죄사건부라는 장부에 기재했을 때 이때 입건됐다고 하고 이때부터 형식적으로 범죄사건부에 기재 형식을 갖췄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피의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소당한 사람, 고발당한 사람, 인지당한 사람 해가지고 정식으로 사건화가 된 거예요. 범죄사건부에 기재가 되면은 혐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검찰청까지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사라는 것은 요 단계, 인지 전 단계, 고소나 고발은 내사 단계가 없는 거예요. 고소장, 고발장 접수하면 바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서 입건이 되는데 인지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내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범죄 인지서를 써가지고 범죄사건부에 기재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확인이 된다면. 그렇지만은 여기 우리 그 앞에 규정에서도 봤듯이 언론 보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좀 더 출처에 주의해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때 해가지고 그 혐의가 인정되면은 여기 내사 단계를 거쳐서 혐의가 인정되면은 인지를 해서 수사를 개시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인지라는 것은 범죄 인지서 작성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내사 종결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건부가 범죄사건부도 있고 내사사건부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 단계를 거쳐서 혐의가 인정되면 인지로 나가는 거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자체 종결해가지고 내사사건부에 기재하고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고 물론 혐의가 인정돼도 내사사건부에 기재했다가 입건해서 범죄사건부에 또 기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사는 이쯤에 속하는 거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 여기 규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시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내사가 그런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 기사, 익명 이걸 가지고 바로 범죄인지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범죄인지서를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범죄인지서를 쓸 수는 없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혐의가 없다 인정될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내사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되어 있는 건 없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행정규칙에 가서 경찰 내사 처리 규칙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경찰 내사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경찰 내사 처리 규칙을 찾아가지고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범죄인지서가 나와요. 여기 범죄인지서가 작년까지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서는 범죄인지 보고서라고 그랬어요. 용어가 범죄인지 보고서. 그런데 올해는 범죄인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여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지 특별사법경찰리로 안 되어 있죠.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안 되어 있죠. 관만이 하는 거예요. 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인지 보고서가 아니라 범죄인지서 해서 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쓰고 여기에 등록기준지는 없죠. 등록기준지는 없어요. 근데 실무상 등록기준지를 써주기도 해요. 여기에는 직업, 주거까지만 쓰게 돼 있지 등록기준지는 쓰게 돼 있지 않는데 실무상 그리고 서식에도 등록기준지가 있어요. 이렇게 써줘도 되고 써주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보통 써주는 게 좋죠. 나중에 공소장 쓸 때는 등록기준지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범죄경력이라든지 주민주회라든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어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여기 범죄경력이 있고 수사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범죄경력은 뭐고 수사경력은 뭐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범죄경력하고 수사경력이라는 용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 형벌의 종류에는 형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범죄경력, 수사경력이라는 용어는 범죄경력, 수사경력이라는 용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형벌의 종류에는 별도로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범죄경력이라는 것은 벌금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 기재를 안 해서 좀 듣고만 이렇게 이해하려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범죄경력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여기까지만 범죄경력 정가 몇 번 할 때는 이제 벌금까지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류, 과료 이런 것들은 수사경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거 기소유예라든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이런 것들은 수사경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범죄경력하고 수사경력 그 구분이 돼요. 그래서 범죄인지서에는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범죄인지서에다가 뭐 혐의 없음 처분받은 거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 처분받은 거 이런 거는 죄가 안 된 각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로 벌금 이상 범죄 경력하고 그 기소유예 처분받은 거 수사 경력에 보면 기소유예 처분받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 기재를 하죠. 그렇게 돼 있고 죄명, 범죄 사실 적용될 법조문 이것을 적어라 해가지고 범죄인지서에 이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 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그 다음에 수사단서 및 인지경위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는데 서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서식에 이게 별지 3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범죄인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지 3호 서식, 3호 서식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지고 성명, 직업, 성명 옆에 직업을 기재하도록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검찰청 지시공문, 대검찰청 오래전 그 대검찰청 지시공문에 의하면은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더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옆에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을 써라. 무직인지 상업인지 회사원인지 이런 걸 써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거, 등록기준지 쓰라고 돼 있죠. 여기 주거하고 등록기준지는 없는데 여기 이제 등록기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범죄경력 하나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이렇게 해야 돼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명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죄명. 근데 여기에는 범죄사실, 죄명 다음에 범죄사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범죄사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서식을 무시하고 그냥 여기 규정에 있는 그 순서대로 써주면, 기존에는 그렇게 다 해왔거든요. 기존에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 서식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보면은 그 2021년 개정 수사실무 기본 완성이라는 한글 파일 교재를 게시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범죄인지서를 규정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범죄인지서를 거기다가 이제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작성 예시 이런 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범죄사실 거기에 보면 사례, 그 예시 같은 것도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인지서에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수사의 개시, 19조 수사의 개시가 돼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하라. 입건하라는 것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서 범죄사건부에 기재하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것만 가지고는 입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범죄사건부에 기재해놔야 돼요. 범죄사건부에 기재해놔서 그 범죄사건부에 있는 일련 번호를 사건번호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건번호를 범죄인지서에 작성했을 때 그때 입건이 되는 건데, 해가지고 언제 입건을 하느냐, 범죄인지서 써가지고 입건을 하느냐,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사람이죠.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을 때는 즉시 입건하라. 범죄인지서 써서 즉시 입건하라. 이렇게 돼 있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을 때, 긴급 체포했을 때, 체포구속영장 신청할 때, 이때, 그 다음에 압수영장, 압수검증영장 신청할 때, 이때는 범죄인지서를 써서 입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했을 때 입건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했을 때 입건하고, 그 다음에 긴급 체포했을 때, 할 때가 아니라 했을 때요. 할 때가 아니라 했을 때, 그때 입건하고,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요. 이건 신청할 때,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범죄인지서를 써서 입건한 다음에 신청하라 이거예요. 범죄인지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체포 구속영장을, 범죄인지서를 쓰지 않고 입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은 기각됩니다. 그 기각돼요. 압수액 마찬가지고, 신체 주거, 그리고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에 대한 이런 거 압수액 검증영장 신청할 때는 이렇게 부검을 위한 영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인지서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지서를 써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금융계좌 추적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 이런 것들은 인지서 없을 때도 할 수가 있어요. 입건하지 않은 상태도 할 수 있어요. 금융계좌 추적영장, 그 다음에 그 통신영장 이럴 경우에는 범죄인지서 입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신체 주거, 그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 이런 거 할 때는, 거기 압수액 검증할 때는 그때는 범죄인지서 써서 입건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규정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실무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규정대로 한다면 일반 경찰이나 검찰은 뭐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특별사법경찰 그 수사관님들 중에는 아직 수사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숙달이 돼 있지 않은 수사관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혐의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보니까는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어. 근데도 피혐의자 불러가지고 참고인 진술 조사 받았는데 보니까 혐의가 없어요. 근데도 피혐의자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냥 범죄인지서 써서 입건하라 이래버리면은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상대편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인지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은 그렇지 않은데, 인지사건은 인지하면은 무조건 지문을 채취해서 그걸 경찰청으로 보내서 그것을 혐의가 없더라도 수사자료표로 수사 경력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 피혐의자한테 좀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했는데 보니까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어. 그럴 경우에도 내사종결하는 게 낫지. 그거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하라. 그것도 또 좀 너무 무리한 것 같고. 그런데 이 규정을 왜 규정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배경을 보면은 절차적, 이 조사받은 사람,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조사 대상자는 입건이 안 되면 더 좋은 거지. 굳이 혐의가 없는데도 입건을 해가지고 따져보자, 이러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혐의가 없는 것 같으면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든지 혐의가 없을 것 같으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서 그냥 내사 종결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내사지휘 건의를 먼저 한번 해본다든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혐의가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혐의가 없는데 굳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해가지고 혐의가 없다 그래요. 내사 종결하겠다고 내사지휘 건의하면은, 검사는 보고서는 또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면은 입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입건해서 송치하세요, 이렇게 또 지휘가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규정을 보시고 이게 참고인 조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무조건 피신 작성하지 말고 참고인 진술 조서해서 피혐의자일지라도 바로 입건하지 말고 내사지휘 건의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별건 수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별건 수사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렇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 이게 적법 절차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법 절차라는 건 뭐냐?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거, 그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소송법 308조에 2에 보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법 308조의 2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즉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쳐주지 않겠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그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하면은 그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쳐주지 않겠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고생해도 법정에 가면 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차를 지켜야 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해라. 여기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혐의자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입건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혐의자, 사건 관계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에는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사건 기록의 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18조에 따른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현행범인 체포 또는 인수하고서 현행범인 체포하거나 인수하고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종결했을 때 그때는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압수수색 검증,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 법에 따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은 제외한다. 이렇게 신체, 주거, 관리하는 이걸 제외한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외한다고 그러니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금융계좌 추적 영장 그런 게 금융계좌 추적 영장 거기에 해당되겠죠. 통신영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계좌 추적 영장도 발부받았었고 통신영장 이건 이제 그 실무상 통신영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금융계좌 추적 영장 발부받았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범죄 인지서를 인지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검사는 이러한 각호의 행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건 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1조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 검시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 중에 변사자 검시하는 수사관님은 철도 수사관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도 수사관님은 그 철도 역사 내에 철도 선로를 따라서 발생하는 범죄를 그리고 기차나 전철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기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그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관련된 사건에 살인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거고 절도, 상해, 폭행 해가지고 일반 경찰하고 똑같아요. 그 범죄할 수 있는 장소만 제한돼 있을 뿐이지 해가지고 철도 역사, 그 화장실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뭐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겠죠. 변사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주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철도 수사관님하고 또 그 군사법경찰 수사관님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거기서도 이렇게 변사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으로 222조 1항 3항에 따라서 검시했을 때에는 별지사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 222조 1항하고 3항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222조 형사소송법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항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이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검시를 했을 때 검사 명령으로 검시를 했을 때 검시조 작성해라. 22조 검시할 때 주의사항 1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주의하여 보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를 할 때에는 잠재 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주의하여 채취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그 현장 검시할 때는 검안의가 바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지금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23조 검시에 참여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친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하라는 거죠. 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24조까지 봤습니다. 자,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